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다시, 그쵸? 요날, 6월 첫날인데 6월 3일이에요. 월요일. 자, 요날 장중에 15% 정도 떨어졌죠. 자, 떨어진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화에서 경쟁 상대로 부각을 시켰죠. 그리고 이걸 용인해 준 게 하이닉스 측이에요. 이 상황이 나온 이후에 하루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4일째 반등 중에 있고 양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가 돌파하는 구간을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 하이닉스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한미반도체는 물론이고요, 다른 종목군에 가서도 동일한 상황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를 타고 돌고 돌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구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에서도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자,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저는 계좌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고 오늘 어느 정도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 오늘자 체크를 간단하게 해보고 갈게요. 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소통방에서 진행한 내용을 보면 여기 FST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두 종목 진행됐죠. 8시 48분 다장 시작 전에 나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원전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가고 있는, 자, 지금 반도체 뭐예요? AI 반도체죠. 그 다음 뭐예요? AI 에너지입니다. 뭐 제가 이름 지은 건데,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AI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전기는요 계속해서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는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기 생산 쪽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자. 근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무조건 가격 먼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기준해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동일하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 자, 실제 매매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도한 종목을 보면 정확하게 제가 고가 돌파 구간에서 우양을 매수를 했고요. 오늘 매도를 했죠. 기간을 보면 2주 안 걸렸죠? 어때요? 41%. 그쵸? 이런 부분도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가 됐고, 여기 보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시작 전에 공유가 됐는데, 덕산테코피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제가 매매를 계속 해왔죠. 여기 4월 달에는 7% 손절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돌파하는 구간에서 계속 매매해온 결과, 그리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시가에 공략한 결과 27%, 거의 뭐 상한가 부근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보여드리면 태성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그쵸? 11%씩 이렇게 수익 구간에 있었는데 오늘 매도한 결과 어때요? 50% 정도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뭐 금요일날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뭐 충분한 갭상승을 하고 가격대를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을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같이 공부하고 같이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돌파 종목분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보셨죠?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를 제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강해요. 주가가 강하다는 건 뭐죠?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뭐죠?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굳이 표현을 세력이라고 해서 그렇지 외국인도 세력이고요, 기관도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좋아질 부분은 뭡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예상된 실적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지금 동일하게 이 두 종목을 같이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보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의 매매 타점을 찾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걸 보시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렵다. 그쵸? 지금 주가에서 더 이상 빠지기가 어려워요. 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쵸? 이것보다 지금 상황이 더 좋을 수 없어요. 근데 장기 차트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강한 구간을 이어오고 있으면서 좋아질 만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이닉스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청주 공장이, 이제는 1년 뒤죠. 25년 말에 완공이니까 청주 공장
공장 M15X 공장입니다. 청주 공장이 완공이 되면 이익의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뭐 SK온이나 2차전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진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부채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늘어나는 게 누가 돈을 넣어줬을까요? 엔비디아겠죠.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돈을 넣어주면서까지 하이닉스를 키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HBM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쪽은 어디예요? 독보적으로 지금은 한미 반도체예요. 앞으로 경쟁이 생기겠죠.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경쟁이 생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규모가 커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위치가 15조입니다. 시가총액. 실적 대비하면 주가가 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싸다고 보긴 어렵지만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 그리고 시장이 커지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금 그 반도체 시장 전체를 이끌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에 봐왔었던 메모리에 대한 위치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더 고사양이 필요해지고 AI 관련된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비메모리 쪽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한계치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성능이 안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성능이 높아지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메모리 반도체의 도움이 필요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보다 더 높은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후공정, 패키징이 가장 중요하고요. 한미 반도체는 패키징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죠? TC 본딩 장비 같은 경우에도 후공정 업체예요. 예전에는 이 후공정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왜? 전공정, 앞선 공정에서 만들어 놓고 완성품을 가지고 마지막 패키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후공정 작업인데, 전공정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전공정 쪽으로 가면 미세화 뭐 공정 해가지고 뭐 0점 몇, 0.0 몇 이런 식으로 막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체감될 수 있는 게 적다. 근데 이쪽 숫자는 천천히 좋아지겠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성능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기 주가가 반영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한미 반도체의 가격을 보는 게 맞죠. 근데 왜 가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자, 내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미 반도체 내년 매출 1조 원 달성할 것, 목표가 26만 원. 지금 16만 원이죠. 이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매출이 1조 원이다. 그쵸? 매출이 1조 원이면 지금 현재 매출 기준 대비해서, 그리고 사상 최고치의 매출 기준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를 보시면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의 매출은요, 올해 5,600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건 예상치예요. 그런데 2022년 가장 실적이 잘 나왔을 때 22년, 21년 이때죠. 어때요? 3,700억, 3,200억 요 정도잖아요. 이때 받았었던 평가치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실적을 보면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보세요. 성장치 기준에서 본다면 만약에 예상치 잡혀 있는 게 22년 대비해서 24년 올해잖아요. 5,600억 대략 100%가 성장을 못했어요. 예상치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주가는 고가 대비해서 한번 보시죠. 이걸 봐야 되는 게, 보세요. 18,000원. 그쵸? 18,000원에서 지금 17만 원 정도 되니까 한 10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고가 대비해서. 그래. 23년도에 올라간 그 이후에, 그쵸?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6만 원부터 18만 원 정도까지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주식시장은 정말 나한테는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어떤 재료를 찾더라도 이것 때문에 가요, 저것 때문에 가요,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런 거는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미반도체 글로벌 장비업체로 위치 공고해질 것, 지금도 공고합니다. 그쵸? 지금도 공고해요.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주가라는 거죠. 그 주가라는 건 우리가 어떤 호재 때문에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주가 올라가면 호재가 붙어요. 만약에 주가 올라갔는데 호재가 안 붙고 그 호재가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가 떨어지겠죠. 그쵸? 근데 아무리 내가 뭐 차트를 잘 보고 하더라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한 번이 잘못 걸렸을 때는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그 구조 자체를 가격 먼저 보는 습관을 기르자. 그랬을 때는 한미반도체의 지금 상황처럼, 그렇죠? 뭐 내려갈 때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모두 다 돌파하는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이어가고 있죠. 돌파하는 구간이 안 나온다면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돌파하는 구간이 언제 나왔어요? 이쪽 구간 5월 달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언제? 이쪽 구간. 또 언제? 이쪽 구간. 그쵸? 그럼 내가 첫 번째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를 했으면 이미 수익이 100% 이상 수익 구간에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하실 수 있겠냐고요. 이 자체가 가격적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 하이닉스 때문에 더 좋아진다 맞긴 맞지만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면 우리는 가격을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모두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같이 공부해가고 있으니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제 매매 타점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하고 있는지. 자, 태성 50% 수익 났습니다. 50%. 그 전에 11%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6월 10일 날 50% 수익 났어요. 오늘 그쵸? 이런 상황이 됐는데 모두 다 2주 안에 처리를 합니다. 이걸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르고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격대를 잡을 수 있었을 때 이게 뭐 단타를 치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단타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 매매가 완벽하게 이 체화되더라도 단타를 하면서는 손절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단타는 절대 하지 마시고 가격적인 이해를 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단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2주 정도 기간을 잡고 내가 매매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단기 보유 전략 2주 동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는 한화 쪽하고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가격대를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냈고 그렇다는 건 종목군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게 되고요. 종목군에 돈이 들어오고 있을 때는 우리가 가격대를 체크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가격 기준에서 볼 때 그쵸? 내가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단기간에 40% 50%도 수익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